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재홍이고,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1학번 출신으로 이제 졸업을 해서 HEC 파리라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경영대학원에서 그랑제꼴 마스터 인 매니지먼트 트랙을 지금 트랙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교환학생을 군대에 갔다 와서 두 번을 했어요. 멕시코 시티에서 한 번 하고, 다녀오자마자 바로 이제 베를린에서 한 번 또 했고, 대학에서는 성균관대 다닐 때는 인턴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. 전혀 인턴 경험도 없었고, 또 불어는 그 교황 수업 한 번 들었고, 그래서 뭐 아예 그냥 불어를 거의 못했죠. 그 다음에 그래서 졸업을 하고, 2018년에 프랑스에 와서 처음에 어학원 4개월을 다니고, 9월에 이제 저희 학교 HC 파리 MIM에 입학을 해서 이제 그 학교 1학년 때 석사 1학년 때죠. 이제 동아리 두 개를 설립해서 이제 HC 아시아라는 좀 아시아의 그런 문화를 소개하고 이벤트 같은 것도 뭐 주최하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었고,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브라질리안 주짓수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운동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갭이어라고 해서 1년 동안 이제 휴학을 하고 일을 하는데, 그 6개월 동안 2019년 6월에서 12월까지는 그 다소 시스템이라는 프랑스계에서 테크 회사에서 그 기업 전략팀에서 일을 했고, 어, 2020년 바로 이어서 1월에서 7월까지는 이제 나티시스라는 프랑스계 좀 대형 투자은행인데요. 거기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 디비전 소속으로 답 캐피털 마켓이라는 기업이 이제 현금이 필요할 때 채권 발행을 좀 도와주는 부서에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했고, 생각보다 그 금융권 일이 제 적성에 굉장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2학년 때 돌아와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취준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라고 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이제 그 팀에 이제 전환 인턴을 합격을 했고요. 저는 처음에는 별로 생각이 없다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좀 진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남학생 분들은 백울 교수님이라고 그 교양 수업 교수님이셨는데요. 그분 수업을 굉장히 좀 재밌게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그분하고 면담 후에 그냥 되게 뜬금없이 멕시코 교환학생 한 번, 베를린 교환학생 한 번을 가게 되었어요. 근데 가서 좀 많이 느꼈던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. 또 시장 자체도 금융 시장도 굉장히 좀 작고, 취업 같은 걸 하면은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. 또 이제 그 Lack of International Mobility가 이제 해외 진출에 좀 기회가 많이 적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. 아무래도 국내 기업 자체는 이제 아시아권 위주로 많이 그 집중이 되어 있고, 그 외에는 그 커넥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고, 또 아무래도 제가 학점이 뭐 유달리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고, 분명히 그 한국에서 제가 계속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한계에 맞닥뜨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한계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냥 좀 더 욕심이 있었고, 그래서 좀 해외로 방향을 이제 틀게 되었죠. 저희 HC 파리 학교는 프랑스에서 이제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이제 사립형 그 경영대고요. 파이낸셜 타임스 기준으로 뭐 전 세계에선 2위고 유럽에서랑 프랑스에서는 1위고요.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는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제가 속한 그랑제꼴 프로그램이랑 1년짜리 마스터인 그 MSC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MBA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온 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게 있고, 그랑제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,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. 그 프랑스 학생이냐, 아니면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외국인 유학생이냐. 그래서 프랑스 학생들은 좀 특이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칼레오레아라는 시험을 봐요. 그거를 본 다음에 바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에 1, 2학년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그 프레파토리 스쿨을 다녀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수능과 비슷한 시험을 보고 그 학사 3학년, 그 다음에 마스터 1학년, 석사 2학년, 학사는 총 3년짜리고요. 그 다음에 석사 2년을 포함해서 총 4년짜리죠. 이제 그 갭이어라고 휴학을 1년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취업을 하게 시키기 때문에 총 4년의 기간을 다니고, 보통 저희 HC 파리는 프랑스에서 이런 시험 점수랑 그 면접 점수 통해서 전국에서 1등부터 350등까지 프랑스에서 입학을 하고,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. 그래서 학사 학위를 먼저 가지고 GMAT이나 GRE 같은 이제 대학원 준비 시험을 쳐서 그 다음에 뭐 인턴을 할 수도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인턴을 하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M1 그 마스터 석사 1학년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요. 그래서 석사 1학년, 석사 2학년 총 2년에서 3년 코스고요. 그 인터내셔널 외국인 유학생은
갭이어를 의무적으로 가지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뭐 2년에 끝낼 수도 있고 3년 동안 저처럼 3년 동안 할 수도 있고. 일단은 학교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0월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총 4개의 라운드 하나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데, 입학은 모두 그 다음에 9월이죠. 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왜 프랑스에 오고 싶은지, 왜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왜 꼭 이런 마스터 인 매니지먼트에 지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은 어느 정도 학문의 기관이잖아요. 근데 그랑제골은 학문 기관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창업이 이제 1목표인 이제 엘리트를 육성한 육성 기관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이랑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대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상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, 또 이제 가고 싶은 분야에 관련돼서 RA 인턴십이나 뭐 대외 활동 같은 거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금방금방 넘어갈 텐데, 왜 프랑스가 좋고 왜 이제 그랑제골이 좋은지 하면은, 보통 이제 프랑스는 학벌주의가 좀 심하기 때문에 평준화된 국립대에 가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으로서 좀 채용 시장에 쉽게 두각을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커리큘럼도 굉장히 실용적이고, 또 이제 3년 과정이라서 좀 충분한 경력을 쌓을 수가 있고, 이제 아무래도 유럽에 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 간에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좀 쉽고요.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학비가 좀 저렴한 편이고, 그 미국에 비해서 비자도 얻기가 굉장히 쉬워요. 근데 단점은 불어를 꼭 해야 되고, 또 이제 노동 시장이 경직도가 심각해서 일하기가 되게 좀 신규 채용을 하기가 좀 쉽고, 이제 한국인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네트워킹이 중요한 유럽에서 좀 불리하고요. 바로 취업 준비 좀 가이드로 들어가면은 좀 취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좀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선발 기준도 굉장히 주관적이고, 그래서 뭐 되게 좀 순위가 낮은 회사에 다 떨어지고 좋은 회사에 다 합격할 수 있고, 저도 그런 경우였고요. 또 그 프로세스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어서 몇 개월을 그 3, 4개월 정도가 서류 접수부터 실험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, 노력과 운이 좀 대비되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좀 어떠한 인재를 할까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, 좀 아무래도 한 군데 되게 그 특출난 사람보다는 좀 두루두루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본인의 스토리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지원자가 너무 많고 모두가 같은 학교랑 모두가 같은 뭐 인턴십 동아리를 하고, 그래서 되게 그 채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좀 흥미롭고 같이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왜 내가 그 금융권에 하고 싶은지, 왜 내가 여기 이 회사 특별하게 일하고 싶은지, 뭐 아니면은 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불어가 그 프랑스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보통 프랑스에서는 불어 레벨을 굉장히 높게 요구를 해요. 직장생활 모든 대화도 불어로 이루어지고 면접 같은 것도 인터뷰도 다 불어로 이루어져서, 한 제가 봤을 때는 유학 오기 최소한 1, 2년 전부터는 최소 그래도 꾸준히 불어를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어 교환 네이버 카페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, 뭐 교환학생, 성균관대 오는 교환학생들하고도 구할 수 있고, 현지인 온라인 과외나 아니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라도 좀 불어를 충분히 준비하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여기서 그래도 편하게 취업 같은 거 활동을 하려면.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무조건 취업 그 관련 동아리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본인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이제 동아리 활동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운이 솔직히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, 지원자 수가 정말 너무 많고 한 명 뽑는 자리에 막 몇백 명, 심각하면 이제 1000명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말 그냥 지원자가 너무 많고요. 또 CV를, 그러니까 이력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주관적이에요.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운이 중요하고, 인터뷰에서도 그 인터뷰어가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, 나를 좋아해서 뭐 뽑고 싶어 하면은 뭐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뽑아줄 수도 있고, 뭐 쉬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, 다른 사람이 더 마음에 든다 하면은 나를 굉장히 공격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좀 많이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The Numbers Game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확률 싸움이거든요, 결국. 그래서 내가 내 이력서가 통과될 확률을 굉장히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포지션, 최대한 다양한 회사 지원을 많이 하고, 항상 뭐 취업 공고 사이트나 회사 사이트의 즐겨찾기 알람 설정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.
저도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올 지금 2월까지 총 230개의 원서 접수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직무마다 뭐 그 이력서나 아니면은 이제 자소서 같은 거는 미리미리 만들어둬서 뭐 쉽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 해야겠죠. 230개를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. 이제 질문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